유정입니다. 예. 일단 요즘 화제거리죠. 네. 뭐 거두절미하고 말씀드리면 북한의 김정은이 예, 러시아에다가 북한군을 파병을 한 그런 문제죠. 네. 참 이 문제가 어떻게 전개가 될지 예. 좀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네. 좀 오늘 좀 말씀 좀 드릴까 하고 영상을 켰습니다. 천마산호라고 해서 막 이게 무역선이죠. 북한의 무역선이 또 뭐 얼핏 그 인공위성상에서 포착이 됐다가 또 없어졌다가 예, 보니까 또 우리 그 남한 쪽에 멀리 애들로 가지고 이게 아마 북한의 그 남포항, 네, 남포항 쪽으로 이게 항해를 하고 있지 않냐. 어, 실질적으로 이게 뭔가 예, 그 대가를 받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긴 하거든요. 저는 이게 처음에 이거 언론에서 이게 파병 문제가 나왔을 때 이미 전에 그 아시는 분들은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이 김정은이가 2014년도인가요? 네, 2014년도인지에 일단 그 군인들을 해외 파견 노동으로 해가지고 이미 내보낸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네. 뭐 실직 그 와중에서 그 실직 군인이었다가 블라디보스톡 다시 말해서 러시아의 건설로 동원됐다가 막 우리 대한민국에 품에 안긴 그런 어, 탈북민도 있긴 하거든요. 막 군인 출신이죠. 근데 그때 보고 저도 야 이거 감히 군대까지 내보내냐? 상당히 이게 외화벌이에 미쳤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네. 뭐 그것 말고도 뭐 2019년도, 20년도 경우에 입국을 하신 분들, 그 해외 건설로 해서 러시아에서 블라디보스톡에서 일을 하시다 오신 분들도 직접 뭐 어떤 인연이 닿아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나눠봤는데 그분도 그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이 군대가 나와서 일을 하더라. 그래서 야 이게 사실이냐? 하니까 그렇다고. 그게 군복을 입고 일하진 않겠지. 그러니까 뭐 일단 사복을 입고 하는데 이분은 일단은 뭐 이 북한의 대외건설 사업소라는 쪽이 있죠. 예, 내각 산하 기관인데 대외건설 부문에 일단 계속 예, 파견 노동자들을 이렇게 계속 송출을 하는 그런 기관이거든요. 예, 그걸 통해서 나왔던 분이지만 그 현지에서 그렇게 또 다른 다른 단체가 있어가지고 그게 알아봤더니 그게 군인이었더라. 예. 뭐 특수병정인데 뭐 방송에서 이렇게 공개하기 힘들지만 일단 일반 병정이 아닌 뭐 평양시 안에서 이게 근무를 하는 뭐 일단 그 내무군 아시죠? 내무군이라고 해서 무력부하는 또 다른 내무군 안에는 그 보안성도 속하고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칠천국, 팔천국이라고 해서 뭐 칠천국은 아시리라고 보겠지만 이 김일성이나 김씨, 화미 패밀리, 뭐 김정은이죠 지금 그 패밀리들이 쓰고 사는 그런 특각이라든가, 그 특정적인 그런 건물을 건설하고, 그 다음에 뭐 군사 시설이라든가, 네, 뭐 제가 했을 때 보니까 뭐 이 우리 국가과학원에서 이 한때 그 핵 연구를 할 때 뭐 이게 지하에다가 이게 벙커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뭐 지하 핵실험을 하는 소규모 그런 것도 7천국이 와서 건설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다음에 8천국이라고 또 있잖아요. 뭐 일명 도로요단이라고도 하고 도로국이라고도 하는데 전문적으로 이게 도로 포장을 하는 뭐 예를 들면 뭐 김이 또 이것도 역시 뭐 김씨 특각이죠. 김정은이나 뭐 김정일이 특각이 있는 곳에 도로를 새로 낸다거나 뭐 이런 거. 뭐 한때 제가 있을 때도 그때 당시 팔천국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게 전국의 도소재지들에게 아스팔트 포장도를 할 때 팔천국 군인들이 와가지고 상당히 많이 건설을 했거든요. 예. 그때 그 도별로 일단 뭐 그 시기로 말하면은 이미 전에 그 2002년 7일 경제 조치가 취해진 다음이라서 니네가 알아서 돈을 지불해 가지고 도로 요단을 끌어들여서 도로 포장을 해라 뭐 해가지고 그때 제가 살던 지역에서도 황해도 지역에서도 이게 도로 요단 8천국 애들이 와가지고 건설을 했거든요. 도로 건설을 할 때 도로 건설 지휘부라는 것이 조직이 돼가지고 그다음에 그게 도당위원회죠. 도당위원회가 모체가 돼가지고 그다음에 각 상설 기관들을 만들어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도로 포장을 한 적이 있었어요.
뭐 그때 계속 그 군인들한테 그 주둔해 있는 군인들한테 밥을 먹이고 뭐 먹이고 뭐 하고 해서 도로 건설 해달라 해달라 뭐 이런 쪽도 결국은 그 발전국도 내무군에 속하고 예 그다음에 평양시에 그 지하철도를 운영하는 거 예, 지하철도 자체도 결국은 그 뭐 뭐지 군대처럼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영상이나 사진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예, 지하철도 군인들이 이게 저들만의 그 제복을 이렇게 네, 입고 있고 예, 계급장도 달고 있잖아요. 예, 그 지하철도 운영국도 역시 내무군에 속하는. 네. 근데 그런 부대들 중에 하나가 또 나와서 그게 건설을 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처음에 이번에 그 이 파병설인가요? 지금 현재 정확하게는 아직 전투에 인입이 돼가지고 뭐 죽었다 살았다 하는 것까지는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실지고 뭐 전선지구, 예, 뭐 접정지구에서도 이렇게 보았다, 어쨌다, 예, 그리고 뭐 우크라이나 대통령인가요? 예, 그 사람이 또 뭐 지금 뭐 27일, 28일부터 이게 전투에 인입이 된다, 뭐 그다음에 거기에서 뭐 매뉴얼도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뭐 손드러치라든가 뭐 음, 왜 왔냐를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그런 거 나왔다고 해서 상당히 신빙성이 부여돼 가지고 북한군이 직접 참전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처음에 저는 이 소식을 접했을 때 아마 이거 군인들을 그 러시아의 그 접전 지역 다시 말해서 뭐 이게 전장이죠. 예, 뭐 싸움을 했던 그 지역에 보내 가지고 필요한 부분에 동원을 해서 건설, 예, 복구 건설 뭐 또는 뭐 참호를 파거나 예. 뭐 이런 걸 하거나 아니면은 뭐 이게 그런 군사시설 뭐 북한에서 또치카라고도 하죠. 예. 뭐 이렇게 그 러시아 말이잖아요. 또치카라는 것이. 예. 콘크리트 구조물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 구멍이 많았긴 해요. 화구라고도 하잖아요. 예. 그런 걸 건설하거나 또 뭐 절대 가서 이미 전에 포착된 것이 그거잖아요. 북한이 러시아에다가 또 뭐 무기를 계속 제공을 하고 있다고 하니 예. 뭐 단거리 미사일이라든가 뭐 그다음에 뭐 반전차 뭐 박격포라고 하나요? 뭐 이런 것들. 예, 그런 무기에 대한 관리 같은 거. 예, 그다음에 좀 고장 나거나 뭔가 불비한 그런 면을 갖다 이게 뭐 수리를 하거나 예. 뭐 이런 것 때문에 부르지 않았을까. 예. 뭐 이미 전에 그 뒤돌아보면은 그 베트남전 때도 북한군이 갔던 건 사실이잖아요. 뭐 비행사도 그때 갔댔고 비행기도 직접 뭐 참전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뭐 그거하고 그다음에 걸프만 전쟁 때도 뭐 북한군이 거기에 군사대표단으로 나가서 그 북에 있을 때 들은 소리예요. 게릴라전을 했는데 뭐 아프간도 그렇고 네. 뭐 가서 그다음에 뭐 그 사막 지역에 그 도랑통 같은 거 이렇게 묻어가지고 구조물을 하나 만들어서 사막 안에 예, 그 안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바주카 포, 네, 반전차 포인가 뭔가 이런 걸 들고 있다가 그다음에 적 탱크가 이게 사막에서 이렇게 지나간 다음에 뚜껑을 뻥 열고 거기서 튀어나가지고 그다음에 뭐 이 탱크의 그 후미를 이렇게 쏜다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했다. 뭐 이런 이 뭐 일종의 그런 예, 그 소문도 돌았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참전했던 사람들이 뭐 최고 사령관의 무슨 뭐 칭찬을 받았네, 뭐네 어쨌네, 뭐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거기다 아프간전에서는 또 워낙에 또 아프간은 또 뭐지 그 굴을 많이 파잖아요. 예. 뭐 아시다시피 뭐 우리도 그게 그 뭐지 땅굴 작전이라든가 뭐 땅굴 사건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워낙에 굴 파기 좋아하는 북한군이라 그런 쪽도 뭐 이거 아프간도 동원이 돼가지고 거기서도 뭐 이렇게 활약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군 자체가 파병이 안 됐던 적이 있긴 해요. 있긴 한데 이번에 러시아인 경우 같은 거는 예, 저는 개별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굳이 북한군이 거기 가서 언어도 안 통하고, 예. 뭐, 그 다음에 이게 뭐, 지리적으로 이게 그, 전혀 모르는데, 그 지역에 대한 걸 파악도 없는데, 가서 무슨 전쟁을 하냐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음. 그래서 아마, 이거 아마 그런 복구 건설이라든가, 그런 중요 지점이라든가, 아니면 군사시설이라든가, 뭔가 이런 쪽에 동원이 되는 사람들이 아닌가, 그런 게 동원시키기 위해서 군인들을 데리고 간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점점 이게 흐름을 보니까 뭐 어제, 오늘, 예, 점점 이게 뭐, 이 뉴스에 나오는 걸 보니까, 어, 이거 진짜 이게 싸우나? 뭐라는 생각까지 들게 되더라고요. 근데 어쨌거나 뭐 지금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뭐 지금 이 시기에 결국은 이렇게 김정은이
군대까지 내보내는 그 의도가 뭐일까라는 생각인데, 일단 뭐, 좀 이게 큰 시선으로 볼 때는 이게 미국 대통령 선거도 앞두고 있고 해서 좀 더 이게 자국적인 퍼포먼스를 통해서, 예, 또 이제 앞으로 이게 북한이, 저는 늘 생각을 합니다. 김정은의 최종 목적이 뭘까 할 때 꼭 이 자기 할아버지처럼 뭐 무슨 뭐 국가 주석이라는 거 타이틀을 타고 뭐 대통령제로 바꾸든 뭐 하든 일종의 내각 기구를 조금 좀 더 개편을 해가지고 뭐 국제사회에 좀 대비를 나름대로 좀 하고 싶어 하지 않냐. 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아직 젊기도 하고 뭐 하니까 그런 야심을 품고 있는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있겠죠. 있는데 지금 너무나도 해난 게 없고, 예. 그다음에 효과를 본 게 없어요. 뭐 아무리 뭐 핵을 개발했네, 뭐 했네, 뭐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뭐 무슨 완성했네, 뭐네, 뭐 여러 가지 이런 군사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데 그게 별로 효과가 없으니까. 네. 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지금 심각하죠, 내부가. 뭐 이게 들려오는 소리 하면 얼마 전에 어떤 탈북민하고도 이야기해봤는데 보니까 이 송금을 하는데 통상 이게 수수료를 떼는 건 아시지 않습니까? 네. 원래 뭐 10%, 15%, 20% 설이 뭐 코로나 전에는 그런 식으로 했다가 코로나 후에 뭐 이 국경이 북중 국경 지역이 다 봉쇄가 되니까 뭐 30%, 35% 점점 오르더니 마지막에 뭐 50% 설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근데 뭐 어떤 그 탈북민 뭐 이야기로는 이게 엄마한테 돈을 보내야 되는데 보니까 50% 이상을 달라고 하더라. 야, 이게 뭔가 있지 않냐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보니까 뭐 일부 그 국경 지역에 있는 국가 보위부들도 지네 먹기 살기 힘드니까 탈북민들이 이렇게 돈 거래를 하는 거를 직접 뭐 대놓고 이렇게 서포트를 해가지고 거기서 뭐 수수료를 뗀다느니, 아니면 뭐 이렇게 그 감원 이설로 해가지고 자기네가 승인할 테니까 남한에 있는 친척들한테 뭐 자식한테 돈을 보내달라고 해라, 보호해준다 뭐 이래 놓고는 돈 보내온 다음에는 또 뭐 그 360도 태도를 바꿔가지고 180도 바뀌어가지고 돈으로 이렇게 갈취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터진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음. 근데 그만큼 이야기 들어보니까 내부가 상당히 그 심각하다고 해요. 뭐 90년대 고난의 행군하고 비슷한 시기가 지금이 아닐까라는 이게 표현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뭐 그럴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네, 뭐 점점 뭐 그 사이 뭐 나아진 게 뭐가 있습니까? 눈으로 이렇게 일부 보이는 것은 뭐 마치도나 뭐 이렇게 뭐 예전하고 달리 북한이 뭐 내수 경제에도 좀 많이 상당히 그 살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상품 같은 것도 이제는 중국 그 시장에서 절대 다수 점유율을 차지했던 중국 상품이 아니라 국내 상품으로 해서 여러 가지 상품을 만들어서 시장 유통을 하고 있다라든가 뭐 여러 가지 소식들이 영상으로도 비춰지고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도 살짝 나오잖아요. 내부 영상들이. 예, 좋아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치는 그게 아니라 더 힘들 것이다. 이렇게 봐서는 뭐 역시 같죠. 주민들이 힘들면은 뭐 북한은 뭐 아시다시피 고난의 행군 때도 그렇고 군인들도 힘들고 뭐 대학생도 힘들고 다 힘들어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데서 뭐 어쩔 수 없이 뭐 군대라도 보내고 뭐 하고 해서 뭐 이게 북러 간의 관계를 좀 잘 맺어가지고 결국 뭐 그에 대한 대가를 좀 얻어보자. 그거 가지고 뭐 일단 뭐 궁여지책이죠. 지금 상태. 어, 위험을 좀 막아보자. 뭐 이런 심산인 것 같은데 과연 어떻게 흘러갈지 뭐 저도 아직은 정확하게 뭐 감히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없지만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이게 진짜로 마음을 먹고 러시아에 파병을 해가지고 거기도 북한 군인들이 거기까지 가서 뭐 죽거나 싸우거나 뭐 여러 가지 이런 국면들이 펼쳐지게 되면 과연 미국도 가만히 있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뭐 국제사회도 그렇죠. 지금 이 판국에 거기다가 파병까지 해가지고 뭐 지금 뭐 북한의 그 웸성인지도 좀 애매모호한 그런 입장을 밝혔잖아요. 예. 뭐 또 국내에서는 일체 그런 파병설에 대한 거는 주민들한테 안 알리고 있지만 벌써 북한은 아시다시피 소문의 나라입니다. 예. 뭐 일단 여기서 소문이 터지게 되면 거기 보태지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주민들이 다 알게 되는 거고. 예.
뭐 실질적으로 이렇게 뭐 저쪽하고 연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 뭐 사실 연말에 러시아에 상당히 많이 복구 건설 때문에 주민들이 동원이 된다. 예. 뭐 아시다시피 북한은 이미 전부터 러시아에다가 해외 파견 노동을 많이 보냈었잖아요. 예, 벌목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1970년대 그 제가 76년도 중유업에 북한에 갔을 때 보니까 그때도 그 러시아에 갔다 오신 분들이 직장에 다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음. 의외로 좀 살짝 그 옷차림이 틀려. 뭔가 가죽 잠바를 입고 있거나, 예. 예, 뭐 선글라스도 좀 이게 북한에서 예, 보기 힘든 그런 선글라스 끼고 있는데, 그리고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사이드카가 달린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꽤 있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보니까 다 러시아에 한 번씩 갔다 온 사람들인 거예요. 예. 그래서 벌목을 해가지고 뭐 번 돈으로 돈을 가져온 거잖아요. 그때 물건을 많이 가져오고 하더니 1980년대도 보니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우리 그 북송교포들인 경우는 그 러시아 사람들이 뭘 가져왔냐면 가구 같은 걸 가져왔거든요. 예. 드레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뭐 경대, 뭐 이게 거울, 대형 거울이 달린 그런 가구라든가 소파 같은 거 있잖아요. 소파인데 그 참 그 러시아제 소파가 그때 당시 보니까 소파인데 이렇게 그 잡아당기는 침대가 되는 우리 라크라크 비슷한 거. 예. 그런 것도 팔기도 하고 해서 예. 그냥 북송교포들이 그걸 사기도 하고 가구도 대체 원목으로 만들어 가지고 질이 상당히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러시아 오고 가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때 보니까 물어보니까 대체 보는 계급적으로 뭔가 뭐 우리 그 저 뭐지 6.25 때 뭐 자기 아버지나 누군가가 월남을 했다 뭐 해가지고 이렇게 좀 계급적으로 이렇게 억압을 받던 사람들, 예, 일종의 북한식으로 말하면 토대가 나쁜 사람들만 이렇게 러시아 골목을 보냈었어요. 예. 그 제가 일하던 직장에서도 이게 표시성을 가진 분인데, 뭐 일단 그분도 보니까 아버지가 그 6.25 때 가족들 냅두고 식량인가 뭔가 작은 구하러 넘어갔는데 6.25가 터진 거예요. 예. 그래서 아버지하고 영생이별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그분도 그때 당시 뭐 40대 넘어가지고 결혼을 해서 딸 자식도 있고 뭐 이런 상황인데 여전히 토대가 그렇게 걸리다 보니까 열심히 정말 근면한 분이에요. 걔 운전수를 했거든요. 근데 그분도 그 결국은 한때 20대, 30대 때, 예, 그 벌목 때문에 갔다가 러시아에서 한 5년인가 6년인가 고생을 하고 왔는데, 물건을 어느 정도 가져왔겠지만, 그때 보니까 뭐 완전히 그 벌목 하는데 그 원동 시베리안가 뭐 그 원동 지방에 그 벌목을 갔는데 고생이 장난이 아니었대요. 막 춥기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엔 또 뭐, 좀 뭐지? 그 먹는 것도 그렇고 진짜 보세요. 거기서 사람 살 곳이 아니라면서 거기서 막 벌목을 하다가 사고 나가지고 죽기도 하고 뭐, 예, 뭐 여러 가지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그때는 그렇게 보냈는데 시기적으로 보면 이렇게 90년대 넘어가서 결국 그때부터 러시아에 가면서 돈벌이가 된다 해서 벌목이 아닌 건설로 해가지고 많이 가기도 했고. 네. 근데 또 반대로 또 평양시 같은 경우는 평양시 주민들은 또 리비아 쪽으로 많이 건설로 동원됐던 것도 80년대 중엽 이후부터 90년대. 어. 그래서 소련에 가는 건 죽음이요, 리비아에 가는 거는 천국이다, 뭐 이런 말처럼 나고. 뭐 우리 탈북민 중에서도 그 리비아에 갔다가 오신 분이 있잖아요. 뭐 리밀 작가도 그렇고 여러 가지 네, 따뜻한 지방에서도 있다가 오신 분도 계시는데. 그래서 북한이 해외 노동을 통해서 외화를 취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많이 하고 있고, 예. 뭐 잘 아시다시피 뭐 해외 중국이나, 뭐 그다음에 동남아 쪽에 뭐 식당을 운영을 해가지고 나가는 아가씨들도 워낙에 많잖아요. 여러 가지 방법을 하고 있는데, 저도 뭐 최근에 들었지만 2014년도에 김정은이가 군대까지 내보내서 외화벌이를 한다. 어, 하여튼 제가 뭐 블라디보스톡에도 상당히 많이 나가 있잖아요. 예, 뭐 저도 블라디보스톡에 한 두 차례 정도 가봤는데 공항에서 북한 주민들 많이 봤어요. 아, 막 이게 그 좀 이상하더라고요. 보니까 여자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예. 뭐 중국에도 뭐 들어보니까 뭐 중국에도 뭐 이런 봉제 공장, 예, 뭐 옷을 만들고 막 임가공 하는 거를 중국에 실지 나가서 거기서 농사도 짓고 옷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로 여러 가지 형태로 나가 있어요. 예. 블라디보스토크 공항에서 봤을 때 보니까 아가씨들도 많이 모여 있고, 예.
그다음에 그 아저씨들 뭐 한마디면 아저씨라기보다 뭐 일하는 분들 뭐 중년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 그 남한의 그 지인분들하고 같이 갔었거든요. 블라디보스톡에. 예. 뭔가 여러 가지 뭐 한다고 해가지고 갔다가 거기에 그 핫산인가요? 네, 그쪽에 그 가서 그 고랭지더라고요. 거기도 보니까 일단 고랭지로 봐가지고 거기서 배추 농사를 져가지고 그 배추를 들여다가 뭐 김치 사업을 하시겠다 하면서 그때 당시 뭐 저도 좀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같이 가자 그래서 갔던 적이 있는데 이 공항에서 우리 돌아오는데 본 거예요 북한 사람들.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야 말 좀 걸어볼까? 이렇게 뭐 나만의 저 동갑내기 친구가 있었는데 야 너 가서 북한에서 너도 탈북했다고 이야기해. 정신 나가냐고. 야 그런 말 못하지. 야 아무튼 그래서 접촉을 했어요. 해가지고 일단 평양에서 왔냐고요. 그렇대. 제가 이야기를 했죠. 우리 그 남조선에서 왔다고 하니까 아 그런 거. 뭐 전혀 그냥 거부하는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만 특별히 우리하고 이게 접촉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 근데 나머지 사람들은 저발치에서 그냥 구경만 하고 그냥 눈웃음으로 찍고 이렇게 인사하고 뭐 이 정도인데 그 다음에 통일돼야죠. 그래서 제가 뭐 일단은 가볍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통일해야 돼요. 뭐 나쁜 건 미국 놈들이 나빠요. 우리 남조선 인민들이 우리 동포가 아닙니까? 뭐 이러면 그저 어디다 그 녹취해놓은 게 있는데 못 찾겠어요. 그 도무지 그때 당시 핸드폰 들고 있던 거. 그 바뀌다 보니까 뭐 아마 그게 어디다 업로드하고 하게 되면 뭐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녹취를 했었거든요 그때. 어, 미국 놈이 원수죠. 미국 놈이 뭐 이러면서 예. 한참 그런 이야기 하면서 그 다음에 뭐 마지막에는 뭐 가족이 있냐 그러니까 자기 40대인데 당신은 우리하고 이야기해도 되냐 그러니까 아 자기 그 책임자라서 괜찮다는 거야. 근데 돌아가서 뭔가 욕먹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니 뭐 전혀 그런 거 없대. 같은 동포인데 뭐가 뭐 무슨 그런 게 상관이 있어요? 뭐 하더니 마지막에 그래서 아 자식이 있냐 하니까 뭐 딸이 한 둘이 있다고 해요. 그러더니 그때 당시 뭐 우리가 뭔가 해줄 수 있는 거 뭐가 있냐 이렇게 그 담배 있잖아요. 뭐이더라고 팔리마운트인가? 팔리마운트인가 뭔가 담배 있잖아요. 예. 뭐 요즘에 저도 뭐 담배를 좀 그런 쪽은 좀 멀리 해가지고 예. 근데 그 팔리마운트인지 팔리몬트인지 팔리멘트인지 잠깐만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걸 사달래요. 그래서 그 담배가 평양에도 있냐니까 이거 많이 피워요. 그러더니 예전에 그런 고양이 담배라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것도 있긴 한데 뭐 요즘에 그것도 우리 것도 러시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그 담배가 또 유행이라는 거지. 그래서 사달라. 그 면세점에 가서 그거를 두 보름을 사줬어요. 근데 사가지고 있더니 그저 당과리도 좀 사주세요. 뭐 그래서 당과리 그게 뭐야 이거. 당과리는 북한 말에 당과리라는 게 사탕이나 과자 같은 거 그런 거를 사다가 그때 사줬던 기억이 나요. 하더니 아이 뭐 자간 뭐 언젠가 통일이 되면 뭐 우리 다시 만나게 되겠죠. 뭐 이러더니 근데 러시아에서 일하는 거 힘들지 않냐. 아이 뭐 그래도 그때 그렇게라도 일해서 자기네는 번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얼마나 버니까 뭐한 3천원에서 3,500불 정도 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자기는 이거를 계속 오작가작 했기 때문에 이제는 러시아어도 능통하게 능숙하게 할 수 있고 해서 책임자를 해서 계속 사람들이 인솔하고 하는데 저마다 여기 나오고 싶어 한다는 거지. 뭐 국내에서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볼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일단 뭐 그렇게 해서 나와서 한다. 아가씨들도 많던데 그 여자분들은 뭐냐고 하니까 뭐 이자처럼 여기 나와서 또 뭐 공장 같은데 네. 어느 지역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러시아에 많이 나와 있다고. 네, 나와서 벌고 이렇게 하니까 뭐 일단은 뭐 돈이 되니까. 네. 그래서 북한 주민들도 상당히 거기 가고 싶어 한다. 고생을 안 하니까 뭐 고생 그 정도 고생은 북한의 고생에 비하면 뭐 대비가 안 되는데 여기는 그래도 뭔가 먹을 수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로 해서 마지막에 뭐 이렇게 해서 헤어졌는데 아주 눈물이 나려고 그러더라고요. 헤어지는데 보니까 뭐 내 생각인데 그다음 우리도 입국을 해서 그 게이트 지나서 비행기 타야 되는데 블라디보스토크 공항이 이게 갈려 있더라고요. 뭐 이쪽은 뭐 이게 한국이나 다른 쪽으로 가는 거고 이쪽은 또 뭐 평양 거기서 또 고려미랑이지 뭐죠 북한 비행기가 오는 걸 그 사람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그 중간 지점쯤에서 우리 만나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던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아무튼
네, 어찌어찌 됐거나 이번에 이놈의 파면설인지 뭔지 군대를 너무나도 티가 나게 내보내고 뭐 하는 김정은의 진짜 속심이 뭔지 아직은 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음,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어요. 네. 이게 뭐 이러다가 뭐 무슨 그 제재도 그렇고 국제적인 제재도 그렇고 그다음에 또 뭐 이게 국제사회에서 또 이게 이에 대한 북한에 대한 이런 태도에 대해서 비난의 목소리도 점점 높아지다 보면은 또 어떻게 전개될지 어, 저도 잘 정확하게 지금은 이게 지레짐작이지만 뭔가 좀 큰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네. 일단 가을에 접어들었습니다. 점점 추워지고 하는데 뭐 여전히 이 시기가 되면은 뭐 이 북한에서 한 33년을 살면서 느낀 건데 가장 바쁜 시기죠. 네. 부직갱이라는 말 아시잖아요. 네. 뭐 이렇게 그 아궁이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쑤시고 뭐 하고 그 부직갱이도 튀는 때가 지금이라고 북한에서는 늘 이야기하거든요. 뭐 지금 김장도 해야지, 김장에서 김치도 장만을 해야지. 그 다음에 그 월동 준비 중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뭐 북에선 또 뭐 석탄도 구입을 해서 연탄도 치고 놔야지. 네. 뭐 평양은 뭐 주황난방이라고 해도 이미 전에 뭐 주황난방도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어, 개별적으로 아파트들에다가 뭐 배치가 벽난로라고 하죠. 뭐 이런 걸 설치를 해가지고 연탄을 떼고 뭐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일단 뭐 석탄도 구입해서 뭐 저는 33년 동안 가을이 되면 그 세대주가 할 일이 뭐냐 하면은 석탄 구입을 제대로 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세대주 구실을 했다 안 했다 이런 걸 평가하는 것이 북한의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못해도 2톤 내지 2톤 이상의 석탄을 세대주가 뭘 해서 벌든 뭐 하든 해가지고 사기를 치든 뭐 해서 석탄을 끌어들여야 겨울에 가족들이 춥지 않게 지낼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2톤 정도가 있으면 그거를 또 연탄을 찍어요. 뭐 일단 그 연탄 찍을 때 생각이 나는데 제가 다니는 직장의 그 젊은 친구들 엄청 힘들어요 그거. 네. 석탄을 이렇게 물로 해서 이겨가지고 그다음에 그 질적질적한 걸 그 연탄 찍는 기계가 있거든요. 예, 그것도 스테인리스 스틸로 만든 기계가 있고 일반 철판으로 만든 기계가 있는데 스테인리스 스틸로 만든 기계는 연탄이 잘 나와. 이렇게 그 스카이 콩콩처럼 생겼어요. 아마 보신 분들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예. 스카이 콩콩처럼 해서 그 기계가 이렇게 긴 저 뭐지 그런 뭔가 대가 있어가지고 밑에 연탄 통으로 된 이런 것이 있어요. 그걸 갖다 발로 밟아가지고 한쪽 발로죠. 질적질적해진 석탄을 이렇게 땅땅 다져요. 발로 밟아서 다져가지고 그걸 슬쩍 들고 가서 그 다음에 이거를 쭉 당기면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나오게끔 되는 그런 구조인데 하여튼 그런 거를 해서 2톤을 한 톤에서 1톤에서 대체 보면은 정확한 1톤이라면은 연탄이 몇 장이 나오냐면 한 250장 잘 나오면 잘 나오면 300장 나올 때니까 그러니까 뭐 그 석탄을 다량으로 구입할 때 이게 일부러 이렇게 계량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2.5톤짜리 북한에서 다니는 그 승리 58이라는 그런 그 차에다가 싣고 와서 파는 장사꾼들이 많아요. 그럼 거기서 수평으로 거의 다 차면은 2.5톤이라고 하는데 실제 그 2.5톤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고 거의 불복인 거야. 근데 거기서 석탄을 사서 그다음 2톤을 찍으면 한 500장, 600장 정도면은 겨울을 나서 다음 해 4월 정도까지 간다. 봄철까지는 갈 수 있다. 예. 뭐 그다음에 그걸 갖다 또 그때 가서 또 석탄 구입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무튼 1년에 2톤 이상은 있어야 충분한 거죠. 예. 겨울에는 못해도 하루에 석장 내지 추울 때는 녹장까지 떼야 되거든요. 네. 뭐 이건 뭐 한때 북에서도 세대 가정을 책임진 아빠로서 세대주로서 좀 활동을 했었으니까 이런 이야기도 슬슬 나오는 것 같은데요. 뭐 김장 같은 것도 같죠. 뭐 일단 뭐 보면은 이 공급 체계 자체가 북한은 세대주 단위로 진행이 되잖아요. 뭐 우리처럼 자의적으로 가서 시장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일제 모든 것이 공급 체계에 의해서 공급이 되기 때문에 직장에서 배추, 무, 그다음에 원래 석탄도 공급을 하게 되는데 그건 못 하는 거예요. 이미 전에 뭐 다 그 시스템이 다 깨져가지고 원래는 탄광에서 생산된 탄을
철도성이 있다고 계획에 의해서 각도의 분배를 하게 되면 각도에서 또 그걸 갖다가 또 군, 시로 나눠 가지고 그다음에 거기서 예, 각 직장별로 기관별로 이렇게 나눠서 그다음에 세대 공급이 되게끔 돼 있는데 어, 기기 뭐 이미 전에 뭐 없어진 지가 옛날이니까 자체적으로 구입을 해야 돼. 그러니까 한경도나 이쪽엔 또 보면은 이게 그 석탄이 우리는 무연탄인데 아래쪽은 평양 이남 쪽은 다 무연탄인데 그쪽은 또 뭐 또 다른 갈탄인가 뭔가 이거 그것도 화력이 세더라고. 예. 예, 그런 것도 구하고 그다음에 대체로는 거기에는 그 화목이잖아요, 화목. 예. 나무를 해다가 그다음에 그걸 밑방으로 팔더라고요. 예. 뭐 소달구지 하나에 뭐 맨잎방이네 이게 얼마네 뭐 이러면서 예. 그러니까 뭐 아무래도 고개는 그 화력이 세고 나 화목을 떼야 동시에 화목까지 떼야 살지 너무 추워요. 어. 근데 아래쪽은 이렇게 해서 연탄으로 어떻게 겨울을 날 수가 있는 거죠. 뭐 그 대신 뭐 연탄 가스 사고도 나고 뭐 여러 가지 사건이 많습니다, 겨울이. 하여튼 북한 주민들에게는 겨울은 정말 엄혹한 시기죠. 예. 뭐 이번 겨울도 좀 무사히 넘기기를 바라고, 네. 뭐 늘 이때가 되면은 북한 생각이 나면, 야, 이게 또 올해도 또 이게 엄혹한 시기가 또 왔겠네. 어떻게들 지낼까? 뭐 이런 생각이 나고, 더군다나 저것도 또뭐 자식도 남겨놨으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뭐 건강 상태는 여전히 뭐 그럭저럭 그냥 넘기고 있는데요. 뭐 이게 한 이틀 좋아서 이제 기분이 좋다가도 또 하루 또 이게 다운이 되고 일단 뭐 지금 아직 미각 때문에 먹질 못해서 점점 이렇게 야위어 가는 것이 좀 불안불안해요. 예, 뭐 체중이 지금 64kg 얼마 전에 잰 게 64kg인데 그 뭐지 샤워를 하러 들어갔다가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면 완전히 뭐 실망이라고 할까요? 뭐 완전히 그 짜증이 나요 막. 이렇게까지 뼈에다가 가죽만 남냐 뭐 이런 생각 좀 끔찍하기도 하고 그래도 뭐 어떻게 의지력을 가지고 버텨가 봐야죠. 뭐 지금은 앞이 안 보이지만 뭐 언젠가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소통을 하다 보면 또 뭐 좋은 일도 있고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감을 하도록 하고요. 뭐 참고로 또 뭐 이렇게 그 러시아에 지금 현재 나가 있는 그런 군인들, 네, 북한군에 대한 소식들이 들려오고 하면 또 다른 이야기를 번져가고 예, 또 제가 그 북에서 살았던 겪었던 이야기들을 앞으로도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 뭐 그 정말 그 예, 마음을 담아서 저를 후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여러분들 일부러 이렇게 개별적으로 이렇게 그 예, 계좌에 대한 거를 다 찍지 못해서 죄송함이지만은 정말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히 생각하고 있고요. 네, 음,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도 계속 응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